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저는 계속 이 나스닥의 흐름이 큰 반등이 나가야 되는 흐름이다. 시스템 트레이딩상.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공유 드렸던 CTA, 골드만삭스는 CTA가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시장 관계없이 계속 주식을 꾸준히 매수할 걸로 예상이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기관들도 이제는 계속 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미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꺾이더라도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가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짧게는 18,700, 600 부근을 지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18,400 부근, 18,400 부근이 깨지면 이 요단강 부분까지 내려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강한 하락을 만든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렸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프리장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이 프리장에 올린 게 이 세메트리컬 트라이앵글 상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 또 갭이 있죠. 이 갭을 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채우는 모습이 나올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시 빠질 수는 있으나 이 추세를 돌파해 가지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그래서 5월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라가는 부분이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 추세 상단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저희가 어렵게 보았던 2만을 돌파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흘러가면서 봐야겠지만, 계속 저는 반등의, 이게 결국 상승 전환이라는 건 아니고요, 반등의 모습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많은 분들이 나스닥이 꺾일 거다, 뭐 골드는 계속 오를 거고 골드로 계속 쏠릴 거다, 그 다음 비트코인도 꺾일 거다라고 했지만, 저는 다 나스닥은 반등할 거고 골드는 떨어질 거고 비트코인도 상승할 거다라고 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다행히 지금 맞는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단 오늘 봐야 할 거는 이제 18,600 이 부분, 이제 QQQ로 보는 450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켜주고, 중요한 거는 이 추세, 세메테가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가. 당장 오늘은 돌파하기가 쉽진 않아 보이죠.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호재가 있겠지만 이 갭 부분도 좀 채워야 되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나와야겠죠. 하루 만에 1000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 실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매집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이제 프리장에서 제가 오늘의 나스닥 핵심 라인은 18,000이다. 그리고 18,100을 강한 돌파 시 이 300까지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쐐기형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프리장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장을 봤을 때 이 본장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추세가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18,040 부근, 18,000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세가 지지하는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양쪽에다 다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 부분에는 이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을 잡고 매수를 들어가는 선물 포지션이 났다. 그래서 선물 포지션도 말씀을 드리고, 나스닥에도 지금 추세 라인을 지지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상승으로 18,100을 돌파해서 18,300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8,300까지 가고 여기를 다시 지지하다가 그 저항을 맞았지만 다시 돌파를 했죠. 그래서 18,400, 500까지 갔지만 저는 이제 선물 여기서 이날 모아왔던 선물을 18,500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 실현, 리턴 값이 나왔다. 하지만 그날 상승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지만 밑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트럼프의 좋은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프리장에서 올랐죠. 하지만 여기 18,400 부분, 제가 QQQ 여기 QQQ 445 부근까지 도전하는 자리이고, 마감은 18,300 위에서만 마감을 해줘도 선방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18,300 위에서 385 부근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당연히 QQQ 440, 455에 부딪힐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좋은 자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나스닥에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오른 상황이고,
오늘 이거는 어느 정도 리턴이 나와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진짜 지금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보여지냐면, 제가 일단 여기서 이 추세를 비트코인이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매수 우위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멤버십 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센딩 트라이앵글에서 휩소 이후에 여기 지지를 받고 올랐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88,000까지는 거의 컨펌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88,000을 갈 때 상승 쐐기형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상승 쐐기형이 나오면 하방을 이탈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강한 상승의 위치일 때는, 강한 상승이 동반되는 얘와 여기와 같이 1파가 높고 2파가 꺾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때는 여기서 시간봉으로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한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랐을 때 시간봉이 지지가 받으면 그대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턴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상승세기형 이런 데서는 하방 이탈, 이런 데서도 상승세기하면 하방 이탈, 상승세기하면 하방 이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락일 때도 그렇고 이럴 때도 이렇지만, 여기서 보듯이 이 11월 강한 상승일 때 상승 세기형에서 상승, 여기서 상승 세기형에서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리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기형으로 올라온 상황이 이 추세, 강한 추세의 상단 부분까지 왔다. 그리고 여기 95,000 부분부터는 강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여기서 수익 실현이 나올 거고, 이 부분에 리턴 값이 나오고 나서 이 라인을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골드가 이제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시장이 안정되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수급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매수 우위라고 보시고, 이게 만약에 꺾이더라도 이 추세 안에 있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여기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내려와서 여기 중간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지받았던 구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탈하게 되면 여기 제가 요단강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다. 다시 이 추세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요. 그럴 상황에서 올라가야 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의 모양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이 추세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 같이 상방을 보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채 금리도 좀 내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상도 지금 어느 정도 또 되고 있다는 소식과 같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가 추가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골드는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그 프리장에서도 엄청 오르는 게 좀 의아하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올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매수 걸고 나서 하락이 이어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매물대 없는 구간,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구간으로 드렸을 때 여기 매물대 없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감마 스키즈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들어 올렸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세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감마 스키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부딪히고 다시 꺾였다 라는 거는 이 윗부분을 다시 안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트럼프 파월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 지수가 안정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달러가 이제 그 프리장 때 급락을 하고 다시 리턴 어느 정도 그 아시아 프리장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추세 안에서 맞고 다시 떨어지면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 주봉으로 한번 날봉으로 보시죠. 날봉으로 봤을 때 금이 이 부분만 해도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평선이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평선을 좀 줄이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골드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골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지만 지금 당장은 이 이평선을 줄이는 모습. 그러니까 21선이나 이 51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 대략 한
네, 한 10% 정도인데, 네, 10%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주기적으로 이 50일선 강한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부분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이 부분 정도 한 3150 부분, 여기 위에 이 라인이 있으니까 한 3200 부분이죠. 3200 부분까지는 떨어질 확률이 일단은 높아 보인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이나 이런 흐름에 따라서 다시 골드가 수급이 몰릴지 아니면은 좀 완화가 되면서 다시 골드에서 빠질지 이거는 또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골드는 다시 계속 이 상황에서 오르기보다는 꺾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를 먼저 이제 보기 앞서서 어닝을 보면 여기 빅스를 안 봤으니까 빅스를 먼저 어제 봐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빅스는 제가 어제 그 멤버십 분들 32라인이 중요하다. 나 32라인을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증시 압박이고 이탈하게 되면 이 추세 아래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인 부분이고 빅스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빅스가 어제 하방 이탈을 하고 여기를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4월 23일 오늘 만기가 풋옵션 27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끌고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갭이 좀 큽니다. 42부분에서 27 사이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확률보다는 이 아래에서 27 근처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오늘 빅스를 보시면 되겠고, 아마 오늘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빅스가 더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테슬라 어닝으로 돌아오면은 테슬라는 매출도 미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EPS라고 말씀드렸는데 EPS가 0.27 최악이 나왔죠. 최악의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전 이거 딱 보자마자 주가가 꼬라 박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한 이렇게 되면 제가 한 3, 4%는 이상 빠지고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이콜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미리 어느 정도 주가가 선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제 증시가 올라가고 시작했잖아요. 올라가고 시작해서 제가 여기 추세를 넘고 나서 240 위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230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그 아래에도 여러 지지층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제 하고 나서 230 부분을 딱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제 현이코를 좀 기대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가격이 이미 EPS가 망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기관들이 올릴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일단 현인콜은 확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중요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EPS가 망했기 때문에 현인콜이 잘 나와도 저는 보합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보합이나 약상승 이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을 트럼프가 일론을 도와줬다. 그래서 테슬라 어닝이 나오는 시점에 이 트럼프 호재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효과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닝을 한번 다시 보면은 일단 왜 어제 실적이 망했냐면, 일단 영업이익이 2.1%, 이거 제가 이제 저번 분기에는 한 5.5%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악화됐었고, 이 에너지 부분은 10.4 그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EPS를 충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왔던 내용이 이제 새로운 차량 저가 모델이 상반기 출시, 그 다음에 원래 테슬라가 가이던스를 안 내는데 2분기에는 낸다고 한 거, 그다음에 26년에 로보택시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로보택시 출범, 이게 모델 Y로 출범한다고 했고, 이제 현금 보유도 막 카펙스도 많이 있다고, 그리고 카펙스에 그 투자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의 시범 라인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25년부터 공장이 가동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3와 Y는 100% 미국 배터리로 만든다고 했고, 뉴 모델 Y가 태평양 최다 주문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전에는 2024년 4분기에는 이 사이버캣과 테슬라 세미 부분이 이제 개발 중 단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설 중 단계로 바뀌었다는 거, 이제 이미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FSD 마일리지가 이제 3.5 마일리지까지 쌓일 만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쌓았다. 그래서 FSD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안전한 배포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이번에 매출 관련된 건데 그냥 위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무감독 FSD로 비용 절감, 여기서 또 이제 나온 내용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생산이 되면은 사람이 이거를 다 옮겨야 돼요. 근데 무감독 FSD가 이제 되니까 이 공장에서 자기 자리로 가는 거리를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비용 절감이 어디까지 되느냐? 집에 배달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기사와 차를 안 써도 되니까 여기서도 비용 절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곧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는 와중에 이제 트럼프 파월 해임 의도가 없다. 그 다음에 중국과 좀 잘해보려는 내용, 강경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내용, 이 내용 때문에 트럼프가 일론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자, 어닝콜 내용을 또 보면은 제일 중요했던 건 이겁니다. 도지 일을 그만두고 이제 5월부터는 테슬라에 좀 집중하겠다. 이것 때문에 훨씬 가장 큰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옵티머스가 이제 100만 대 연간 4년 내에 100만 대 생산, 뭐 FSD 활성화, 그다음에 관세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유리하다. 네, 여기서 이제 단점들이 나왔어요. 이제 배터리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셀 같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공급업체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 다음에 옵티머스 부품, 중국 자석 수출 허가 제한으로 타격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우리가 예상을 했던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그 중국의 공짜를 이제 무이자로 5년 무이자로 풀고, 그 다음에 지원금 엄청 때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을 줄여서라도 차를 엄청나게 공급을 하겠다, 중국 내. 그래서 지금 중국 내 FSD 데이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싸게 풀어서 FSD 데이터를 한 다음에 FSD 매출을 쌓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FSD의 매출은 제대로 된 반영은 26년 중반 이후부터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년 정도 큰 성장을 남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신되게 말할 거기 때문에 선반영돼서 주가는 미리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슬라는 계속 좋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이제 $200를 안 찍겠다는 모양이 나왔잖아요. 이 테슬라 이제 분기 어닝이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도 안 떨궜다라는 건 다음 분기부터는 어닝이 더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모델 Y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점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테슬라 안전하게 좀 가져가면 되겠다. 근데 이제 지수가 엄청 꼬라박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닌 이상은 테슬라 자체의 악재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서 지금 여기 상방에 좀 부딪히는 모습이 살짝 나온다. 하지만 여기 다시 260, 왜 여기서 돌파를 못했냐 하면은 어닝도 박살이 난 상황이었고 260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이 며칠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한 번에 가파르게 가는 모습보다는 좀 이제 천천히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또 다른 뭐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또 테슬라는 엔비디아와 같이 변동성이 크죠.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분할로 모아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애플입니다. 애플은 여기서 이제 그 스마트폰 호재가 나오고 나서 강한 상승, 이제 215까지 정확하게 찝어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 실현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수익 실현으로 조금씩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그 큰 의미의 큰 하락을 다시 만들어내는 하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기준 190을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그 되돌림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추세에 당연히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추세를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220, 225까지도 도전하는 자리다. 215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 하지만 여기 다시 부딪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끌 수도 있겠지만 이 190을 지켜주는 선에서는 계속 이 추세 돌파를 도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과 지금 협의가 잘 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협의가 잘 되는 모양만 나오면 바로 이 3파로 상승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애플은 계속 좋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 부근에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이 부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로 가격을 안 내릴 겁니다. 웬만해서는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그래서 제가 190 기준으로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떨어지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해서 결국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5월 내에는 제가 계속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오는 모양을 보기 때문에 애플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제 그 텔레그램에 쐐기형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자리다. 하지만 이 100불에 걸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마감은 100불에서 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트럼프의 호재가 나와서 지금 100불을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위치, 106불 위치, 이 위치를 도전하러 가는 자리가 되겠고, 여기서 몇 번 부딪혔기 때문에 다음 지금 도전하는 자리는 이 106, 107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돌파해야 110, 115로 가는데, 이 반도체 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엔비디아가 최근에 계속 악재만 있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옵션 쪽에서는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5불을 안 깨려는 의지는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지기보다는 이미 악재가 있을 만큼 최근에 다 터졌다. 중국 악재도 터지고 다 터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흐름을 상승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조금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도 좀 느긋하게 가져가시면은 일단 제가 생각했던 이 125부근 이 라인까지는, 일단 120부근이죠. 이 라인까지는 어떻게든 갈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 상승을 가기 위해선 반도체 쪽에 조금 규제나 이런 게 풀려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멤버십 영상으로 몇몇 기업들 좀 찝어드렸는데, 그 기업들 중에 넷플릭스하고 브로드컴이 제 자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109 여기 추세를 돌파한 상황에서 973을 기준으로 여기 지지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해서 ABC 이렇게 3파 상승으로 이어져서 1070까지 바라보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찍자마자 바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65분권까지 전 고점 자리 찍고 내려온 상황인데, 여전히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트코인과 같이 강한 추세로 넷플릭스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자체가 관세에 큰 영향이 없는 기업이죠.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금 고PER이지만 이제 팔란티어와 같이 지금 추세 안에서 좀 안전적인 기업이라서 수급이 좀 더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눌린다고 하면은 이 저점 부분 아랫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하시는 거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만약에 보고 들어가신 멤버십 분들에서 수익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도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리턴 값이 5파동으로 나왔다. 그러고 나서 여기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160부근을 기준으로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상승을 먹을 수 있다. 200달러까지. 그래서 이미 2%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추세 안에서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보다도 지금은 이제 브로드컴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이득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 아니니까요. 브로드컴은. 그래서 지금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브로드컴은 200불까지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만 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약간 지금 비트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비비더라도 비트도 이렇게 상승을 추세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비비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매물대 이미 여기 아래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 위에서 지금 비비는 모습이 나와요. 이러다가 다시 한번 여기 이 100불을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 ABC로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수 전체적인 흐름이 제가 볼 때 리턴을 한번 주겠죠. 제가 지수가 리턴을 받고 나서 여기 받은 다음에 이 추세 안에서 팔란티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로스컷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미 그 비트코인이 한번 선발대를 끊었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90인 거죠. 이 90을 로스컷으로 잡고 이 상승을, 이 돌파 상승을 먹으러 가는 자리가 돼보자. 이 전체적으로 옵션 값도 좋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도전해 볼 만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시고, 매수 우위로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으로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좋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리턴 값이 나온다면 90을 로스컷으로 잡고 올라가라. 아닌데 그냥 지금 그냥 배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 판단하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정도만 보겠고요. 진짜 다행히 테슬라도 어닝이 잘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인콜과 트럼프의 도움으로 주식이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시를 아예 박살 내든가 아니면 조금 유연하게 해서 조금 같이 공생하면서 좀 자기 자존심 좀 내려놓고 공생하면서 가는가 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국채 금리도 떨궈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증시의 흐름을 조금 안정시키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언제 또 말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전히 5월까지는 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는 구간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결국 다시 한번 강하게 뭔가를 할 것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인 상승을 보기보다는 이제 좀 적절하게 계속 대응을 하면서 무리한 투자는 일단은 하지 않으시는 게 하반기까지는 조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이제 크게 물려버리면 또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제 분석 꾸준히 참고하셔서 꾸준히 제 브리핑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일주일에 커피 한 잔 값이라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 멤버십 하시면은 제가 빠른 속보, 기업 정보들, 기업 소식들, 그 다음에 시황 분석, 그 다음에 뭐 옵션 분석까지, 그 다음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지금 좋은 자리 같은 것들 계속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도 관심 있으시면은 가입해 주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